네, 안녕하세요. YJ입니다. 네, 오늘도 그 CAIA 제가 지금 시험 보려고 저도 보고 있는 과목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나온 핸드북을 가지고 지난번에 1편을 한번 했고요. 이번엔 핸드북의 마지막 편 2편을 얘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향후에는 핸드북이 아니라 이제 실제 좀 커리큘럼에 대해서 어떤 레벨 1, 레벨 2의 개별 과목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좀 과목의 내용 위주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전반적인 내용, 뭐 시험 일정, 뭐 비용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끝날 것 같아요. 네, CAIA Chartered Alternative Investment Analyst, 예. CAIA 대체 투자 관련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들어가 볼까요? 저번에 이어서 지금 시험장에 대한 거고, 지난번에 이었죠. 신분증 지난번에 2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다시 반복하면 신분증이 사진 있는 신분증, 사진이 있고 내 사인하면 안 되죠. 사인이 있고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 하나와 사진은 없지만 사인과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신분증. 그래서 이게 본인 신용카드, 본인명의 신용카드에 그 음각으로 이름이 찍혀 있고 영문명이 사인이 있으니까 신용카드랑 보통 여권엔서 서명도 있죠. 운전면허증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서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권과 신용카드 요렇게를 한다라고 되게 신선했어요. CFA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요런 얘기를 했었고, 다시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해보면은, 자, 퍼스널 빌롱인스 테스트 센터 가져갈 수 있는 거 대부분 못 가져가고 아래 3개밖에 안 된다는데요. You will be required to leave your personal belongings outside test room. 테스트 룸 밖에 놓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 CFA 때는 그래서 보통은 CFA 때 자동차 키가 가능해서 CFA 때는 차 타고 가면은 제 차에 모든 공부할 것들 다 넣어놓고 차 문 잠궈 차 키랑 계산기랑 그 귀마개, 연필 이렇게 들고서 들어갔었는데 CAIA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예, 조금은 똑같진 않다. CFA랑 그렇고요. 저건 웬만한 거를 레이브 퍼센트 빌딩 세트 그 집이나 차에 놓고 와라. 웬만하면. 그리고 프리즈 노트 꼭 하세요. 스터디 머티리얼 서치 노트, 공부한 것들, 스터디 가이드. 공부하는 거 갖고 와서 나 쉬는 시간에 봐야 되는데요. 그런 거 안 된대요. 다 놓고 그래요. Not allowed in test center. 그래서 들어갔을 때는 필기한 거, 공부한 거, 복습할 거 못 갖고 들어가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한국적인 마인드에서는 왜 그래? 이럴 수도 있는데 얘는 이러더라고요. 그랬고 CFA에서도 그랬고요. 예. 지금 대신 이제 스몰 시큐어 락커가 제공된대요. 저도 사실 CAIA 시험 한 번도 안 봐서 락커가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락커 제공되니까 거기에 웬만한 걸 넣어라. 근데 이제 큰 게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책 다 들어가려나요? 안 되면 책은 밖에 그냥 쌓아놓고 누가 안 훔쳐갈 테니까 귀중품만 락커에 넣고 락커 열쇠를 들고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you will prohibited 키는 그 락커 키는 아마 들고 들어가도 되겠지. 당연히 you are permitted to bring the key in the test room. 그러니까 되니까 웬만한 거 다 락커에 쑤셔 넣고 들고 들어가고, 책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 있으면 넣고, 안 될 것 같으면 귀중품 아닌 거는 한국은 잘 안 훔쳐가니까 밖에 넣고, 귀중품은 락커에 싹 넣고 락커 키를 들고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신분증 2개, 그리고 계산기, 그리고 테스트 센터 락커 키 락커 안에 뭐가 다 모든 게 들어있겠죠. 이렇게 3개를 들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네, 그러고요. 당연히 안 되는, 굳이 위에 3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데 또 그냥 리스트를 해줬어요. 안 되는 거, 아래 것들은 안 되고 하지만 아래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것들도 안 돼요. 이런 얘기고요. 굳이 이제 또 미국도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보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줬고요. 당연히 핸드폰, 셀폰 안 되고, USB 안 되고, 카메라 쭈루 안 되고, 그냥 하나 보다 보면은 와치, 손목시계나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와치 이런 것도 두고 가야 될 거고, 이어버즈가 아니구나. 이게 귀마개 아니에요? 소음기 아닌가? 어쨌거나 다 안 돼요. 다 안 되고, 코트, 자켓도 안 된대요. 추우면 어떡하지? 안 춥겠죠, 설마? 코트랑 자켓도 벗어놓고 가야 되나 봐요. 그리고 타이 같은 것도 안 되고, 모자, 헤어밴드 안 된대요. 모자 쓰고 간 사람들 스타일 구겨서 모자 못 벗어요. 하지만 벗어야 되나 봐요. 안 쓰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계산기,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계산기 죄송합니다. 안 될 거고,
등등등 다 안되고요. 또 새로운 건 없네요. 뭐 계산기 커버 안되고, 드루, 펜슬 뭐 다 안되고, 필기할 수 있는 건 준대요. 제가 알기로 들어가면은. 그리고 뭐 빈종이도 안되고 쭉 다 안돼요. 그냥 코드 일단 코트, 자켓, 모자 뭐 이런 거 안되네요. 뭐 그 부분이 저 혹시라도 좀 어길 수 있는 거죠. 시계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시험 잘못 본 애들의 주요 원인이 뭘까요? 라고 하면 There are two main reasons. 온라인 시험이 unsuccessfully 망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대요. 보통 뭐냐면 첫 번째는 시스템 체크. 저도 시험 본 적이 없어서 시스템 체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거나 시스템 체크 하래요. 테크니컬 이슈가 발생하지 않게 들어가서 뭔가 체크할 수 있나 봐요. 이건 사실은 제가 실질적으로 해보질 않아서 이 내용을 읽고서 뭐 약간 상상을 해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 로그인을 해서 잘 되는지 체크를 꼭 하라는 얘기라고 생각돼요. 어떻게 하는지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험 보러 가서. 두 번째는 following behavior는 아마 시험을 다시 봐야 돼. 시험 못 이거 망할 거다. 시험을 이제 이 시험 유효하지 않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following behavior, 아까 안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행동에 대한 것도 일단 웹캠 뷰, 그 웹캠 찍는 그 안쪽에 제가 계속 앉아 있어야 되나 봐요. 그 웹캠의 뷰 안에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cannot get up and walk around. 시험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 안 되고, 웹캠 뷰에 또 벗어나겠죠. 웹캠 찍는데. 그리고 no one can enter your test. 이건 뭐 테스트 센터에 해줘야지. 아무도 안 들어오게 해주겠죠. 알아서 뭐 들어오면 내 탓은 아니니까. 그리고 you cannot leave test environment until scheduled break. 어떤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테스트룸, 테스트 그 안에서 나갈 수 없대요. 나갈 수 없고요. You must be clothed. 옷을 입어.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옷은 당연히 입지 않을까요? 안 입고는 여기까지 못 왔겠죠. 옷은 입고 있는 건 입고 있는 건 대신 no hat, no hoodies. 후드 그 머리 확 올려 쓰고 이런 거, 모자도 아니지만 후드 올려 쓰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후드 자체를 입지 말라는 얘기까지는 아니겠죠? 후드를 올려 쓰지 말라는 거겠죠? 예. 애매하면 후드를 안 입고 오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모자, 햇이랑 후드 있으니까 모자 쓰는 거나 후드 올려서 얼굴 가리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100% 아니에요. 제가 네이티브는 아니니까요. 워터, 클리어 그래스, 테스트 센터 이런 게 있나 봐요. 유리컵, 유리잔에 물을 떠서 들고 들어갈 수 있나 보네요. 그 장에 유리잔 있으니까 이런 소리 하겠죠. 제가 유리잔을 회사 집에서 가져가진 않으니까. 그리고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에도 안 포함되잖아요. 뭔가 유리잔에 그냥 물은 따르고 올 수 있나 봐요. 저도 안 들어가 보죠. 하지만 eating, smoking, chewing gum은 금지된다. 그렇죠? 드링킹은 금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eating 먹고 담배 피울 수 있나? 당연히 껌 씹는 거 안 돼요. eating도 안 돼. 껌 씹는 사람들도 옛날에 있었죠. 또 집중한다고. 어쨌거나 드링킹, 클리어 그래스 워터 드링킹만 되나 보네요. 네, 그러고요. 딴 것들 뭐 헤드폰 안 되고, 이어버즈, 헤드셋 안 되고, 어쨌거나 다 금지되고, 아까 와치랑 폰 금지될 거고, 그쵸. 그리고 또 이것도 스터디 가이드나 뭐 이런 공부할 것들 당연히 아까 못 들고 들어간다 했었죠. 예, 그런 내용들 보시고요. 이그림 세션 시간을 보시면 테스트 센터,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는 테스트 센터가 아니라 그 뭔가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CBT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뭐 두 개 큰 차이는 없지만 중간 휴식 시간만 뭐 차이였던 것 같은데 시험 보는 시간 똑같고, 처음 가면은 Non-Disclosure Agreement, 이거 시험 본 거 밖으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돼요. 예.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CFA나 CCIM이나 시험 내용이 잘 유출이 안 돼 있어요. 그 유출하면 시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 얘네가 제시해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라는 협회가 제시한 문제만 나와 있을 뿐, 실제 뭐 2021년 CCIM 뭐 기출문제 이런 것들은 시중에 거의 나와 있지 않죠. 뭐 사실은 Non-Disclosure Agreement를 하니까 당연히 부담스러워서 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5분 하고 나서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듣고 섹션 1, 섹션 1, 2로 돼 있죠. 각각 120분, 120분이고 레벨 1, 레벨 2 둘 다 이제 섹션 1에서 일단 객관식 100문제 풀 거고요. 그리고 나서 20분 브레이크. 그래서 This is the only time you can leave the webcam view. 웹캠의 그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하네요. 브레이크 타임이. 그리고 섹션 2는 레벨 1은 뭐 또다시 100문제 객관식이지만 레벨 2에서는 3개의 그 셋
세 문제가 아니겠죠. 세 개 그룹된 어떤 에세이 문제들을 120분 동안 풀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총 4.5시간 정도 소요될 거다 는 거고요. 자, 점수 스코어링을 보면은 이것도 좀 CFA랑 비슷하더라고요. CAIF에는 일단 시험을 다들 보고 나면은 합격 점수를 산정을 할 거예요. After exam 어쩌죠 해서 모든 candidate result,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들의 점수를 모아서 그거 가지고 합격 커트라인 점수를 산정해요. 협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커트라인이 결정되면은 candidate will be informed as whether the exam score가 결국은 이제 수험자들한테 너 커트라인 넘었니 안 넘었니라는 연락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패스냐 넌 패스, 페일이냐를 알려줄 거예요. 그때 모든 캔디데이트 시험 보는 사람들은 receive a score report, 자기의 점수에 대한 보고서를 받을 수 있어요. break down their performance by exam section, 뭐 9과목, 11과목이 각 과목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볼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여기서 커트라인을 협회에서 산정해서 그 각각의 그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려주고 분석을 해준다고 했지 그 패스팅 스코어를 알려준단 말은 없었잖아요. CAA 협회는 does not release information, 그러니까 합격 점수가 정확히 몇 점인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너는 합격 점수, 일단 합격 점수가 몇인지 모르겠고 너는 합격 점수 위다 패스다, 각각 과목은 뭐 합격 점수보다 보통 에버리지보다 위다, 에버리지보다 많이 위다, 넌 에버리지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에버리지가 몇인지도 정확히 알려주진 않아요. 어쨌거나 그런 합격 불합격과 평균값 대비 상대적인 위치 정도를 보통 알려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시간 얼마나 걸릴까? 시간 몇 주 뒤에 줄까요? 보면은 레벨 1은 usually release within 5 week 5주, 레벨 1은 5주네요. 그러고 시험 보고 나서, 그리고 레벨 2는 몇 주예요? 8주. 에세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레벨 2는 시험 보고 나면 2달 뒤에 알려주나 봐요. 그래서 뭐 인포메이션 계속 컨택, 뭐 이메일 주소나 이런 거 바꿔주면 안 되겠죠, 그 사이에. 그래서 입력해놓은 그 이메일로 올 테니까. 그래서 리절트가 이제 뿌려지면은 리시브 이메일을 받을 거래요. 로그 CAIA 페이지 들어갈 수 있는 뭐 클릭 링크 같은 걸 주겠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뭐죠, 아까 들어가면 마이 exam info 이런 데 있을 거고, 또 퍼포먼스 리포트라는 거 클릭하면 아까 뭐 내 성적이 상대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보겠죠. 그리고 이메일이 오면 일로 가지만 이메일이 뭘 놓쳤으면은 해당 날짜쯤에 로그인하면 되겠죠. 협회 로그인해서 눌러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쭈루룩 퍼포먼스, the CAA Association does not release candidate actual score. 그러니까 지금 평균 점수도 합격 점수도 알려주지 않고요. 그리고 각각의 나나 누군가의 개별 점수도 알려주지 않아요. 다만 근데 그 그래도 합격이냐 불합격은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점수는 전반적인 애들보다 위냐 아래냐 뭐 이렇게를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주지, 그래서 몇 점이냐를 알려주지 않는데요. 그런 얘기를 쓴 거죠. 그래서 캔디데이트 퍼포먼스 리포트를 보면은 각 과목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weakest, lower, borderline, higher, strongest라고 하죠. 그래서 보더라인은 이 그래프는 제가 그렸어요. 잘 그렸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보더라인 평균 근처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그 중앙값 플러스 0.5 시그마,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0.5잖아요. 0.5 마이너스 플러스 0.5는 이 구간은 평균이긴 한데 평균 전체의 100명 중에서 한 38명 정도가 위치한 평균 구간 점수라고 할 수 있죠. 당신은 볼더라인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평균 근처에 있고, 평균 대비 위로 38이니까 19인가요? 위로 19%, 아래로 19%겠죠. 그러면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9%, 아래로 19% 정도 그 구간에 너는 들어갑니다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로워는 낮은 거니까 0.5에서 1.5 표준 편차까지 사이니까 여기 플러스 아닌가요? 여기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1.5, 여기가 플러스라고 할게요. 플러스 1.5면은 이 구간이면은 이제 사실은
위키스트가 이제 이 부분이 하위 6.7%인 거고요. 그 다음에 로우어는 추가 24%니까 누적으로 하면은 뭐 한 누적 31% 정도 하위 수준이게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스트롱기스트는 그럼 상위 6.7%인 거고, 하이어는 24%지만 합쳐보면은 뭐 상위 한 31% 정도에 들어가는 수준의 하이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드라인은 중간인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 과목에 대해서 지금 이게 너가 평균 대비 위다 아래다 많이 위다 많이 아래다를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평균이 몇이다, 그래서 너의 스코어는 정확히 몇이다는 건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뭐 미국도 소송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뭐 이거 너 내가 왜 떨어졌는지, 내 이 점수가 왜 이러는지, 너 이거 뭐 난 내 점수는 플러스 더 높아야 되는데 넌 왜 이거야? 소송 갈래?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미국도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 리포트를 봤나 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샘플이에요. 샘플이고 레벨러는 보통 누구씨 어쩌고 당신은 합격입니다. 퍼포먼스 리포트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합격이고요. 그리고 당신의 내용은 쭉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과목에서 이 SX 과목에서는 당신은 하이어, 그쵸, 상위 구간이죠. 아까 상위 상위 몇 31이었나 여기까지가 상위 31%, 여기가 뭐 한 7% 정도 되고 여기가 24%였죠. 그런데 상위 31% 안에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대체 투자 그 소개 부분은 그냥 평균 근처에 계시네요. 뭐 어떤 리얼 에셋은 그래도 좀 상위 31% 안쪽에 들어갔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떨어졌을 때 사실은 좀 의미가 있죠.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페일 했을 때 자기가 이제 취약했던 과목을 좀 보강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하라는 사실은 그런 의미로 전 CFA 때는 워낙 좀 자주 떨어져 가지고 뭐 퍼포먼스 리포트를 그런 식으로 봤고요. 그리고 뭐 레벨 2도 비슷하겠죠. 레벨 2는 과목이 좀 늘어날 뿐이지만 이 두 과목이 에세이였고, 여기에는 에세이가 어딘가에 믹스돼 있겠죠. 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하이어 에세이가 후반 좋죠. 뒤에 30% 중에 두 문제 20%는 일단 잘 봐주셨네요. 그리고 하이어가 많네요. 하이어가 많고, 특히 또 로우어 위키스트로 망친 과목도 없고, 가끔 망친 건 평균은 쳤고 전반적으로 잘 보셨으니까 합격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뭐 이 정도 이런 느낌의 퍼포먼스 리포트를 각자 받게 되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합격하고 나면 퍼포먼스 리포트는 의미 없죠. 합격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어쨌거나 아슬아슬하거나 아니면 레벨 1에서 레벨 2로 넘어갈 때 내 기초가 어디가 좀 더 부족했나 보다 붙었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퍼포먼스 리포트가 의미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냐, 그 등록비랑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건 끝났어요. 이 부분은 지금 9월이죠. 9월 맞나? september 9월이죠. 9월 시험의 경우는 사실은 4월에 처음에 얼리버드 4월부터 쭉 얼리버드로 하다가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은 8월 8일까지 등록을 하면 이제 올해 9월 시험 볼 수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지났죠. 그래서 뭐 시험은 요 기간 사이에 무슨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CBT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고 다 같이 앉아서 우르르 보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이거죠. 제가 지금 보려고 생각하는 거는 내년 3월이고 계속 얘기하는 게 올해 10월에 이제 오픈이죠. 올해 10월에 오픈되면은 노벰버가 11월이죠. 11월 28일 이 구간 사이에는 얼리버드니까 좀 싸겠죠. 보시면은 레벨 1의 경우는 얼리버드면 1150, 그리고 그냥 뒤에 원래대로 신청하면 1250인 거고, 레벨 2도 얼리버드는 1150, 그냥 하면 1250. 큰 차이는 안 나네요. 그냥 천천히 신청해도 되겠는데. 물론 100불도 큰 돈이지만 뭐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겠네요. 전 막 여기가 뭐 이쪽이 한 1250이면 여기는 한 800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 아니네. 어쨌거나 근데 미리 신청 뭐 보겠다는 의지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올해 11월 28일까지 신청하면은 저는 이제 레벨 2를 볼 거니까 뭐 1150일 거고, 이제 이거 등록비 같은 것도 있죠. 이것도
레벨 2부터 보는 사람도 들어가나요? 모르겠네. 일단 어쨌거나 레벨 1을 얼리버드로 본다고 하면 합쳐서 1550불을 납부하게 결제하게 될 거고요. 얼리버드가 아닌 정상 시점을 신청하면은 1650불을 하게 될 거고, 레벨 2는 또 1150 얼리버드, 늦게 원래대로 하면 1250이 될 거고, 모든 레벨이 재시험 볼 때는 좀 할인해 주네요. CFA나 이런 거 없었는데 재시험 할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어쨌거나 시험 보시면은 결국은 내년 3월 거는 내년 2월 6일까지가 등록 마감일이고, 그럼 이제 시험을 레벨 1은 3월 6일부터 3월 17일 사이에 뭔가 테스트 센터를 예약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고 저는 레벨 2를 볼 거니까 3월 20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테스트 센터 예약해서 보는 그런 개념일 것 같고요. 참고로 전 CAI 보진 않았는데, 지금 제가 레벨 2를 본다는 얘기하는 거는 딴 데 썼던 것 같은데, 그 웨이버 조항이 있어요. 뭐 CFA 합격자 같은, 저 같은 합격 CFA 차터 홀더, 최종 차터 가진 사람은 CAIA 레벨 1 시험을 면제시켜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통해서 레벨 2 시험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서 사실은 뭐 CAIA를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뭐 과목 자체에 얻는 것도 많이 있긴 할 거예요. 제가 보진 않아요. CFA 할 때 레벨 1, 2, 3 하면서 이론에 정말 그게 실무적으로, 지금 전 대체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투자 전반에 대한 실무적으로 이론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사실 이번에 CAI 하는 것도 CFA 대체 투자가 아닌 CFA조차 대체 투자에 엄청 도움이 됐는데, 그럼 대체 투자 관련 자격증이면 제 본업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지금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CAIA 저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사실 전 나이가 많아서 이 자격증이 있냐 없냐에 따라 뭐 이 직장이 바뀔 것도 아니고 뭐 명함에 넣는다고 엄청난 일이 생기진 않아요. 그냥 자기 만족 이런 개념으로 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CAIA에 대해서 개별 과목이 무슨 내용이 있고 어떤 걸 접근하고 이걸 공부하면 내가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봬요. 안녕.